장마철이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요즘같이 더울 때 수영장에서 이렇게 예쁜 수영복을 입고 선베드에 쫙 누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 상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막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갱년기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래시가드를 입지만 그것 또한 쫙 달라붙는 관계로 우리가 우리의 배를 마구마구 내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죠. 특히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가 막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다이어트 했어요. 다이어트 뭐 어디 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 10일 만에 10kg를 뺐지만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이 더 많이 쪄서 이제 몸무게가 엄청 많이 찐다고 그렇게도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바디키를 시작해서 저의 목표인 체지방 감량 3kg를 충분히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 누구나 다 빠지긴 해. 근데 유지하기 힘들어.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 변화 상황을 제가 했던 21년 10월 15일부터 바로 엊그저께까지 그 상황들을 제가 데이터로 뽑아왔어요. 제가 처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60.2kg부터 시작을 했고 골격근 양과 체지방 양이 23.9,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13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주간 했을 때 12월 20일 날 가서 저 최종 측정 결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체중은 55kg, 골격근 양은 200g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저의 목표인 3kg보다 더 많은 5kg가 감량이 되고 여러분 드라마틱한 여기 내장지방 레벨을 봐주세요. 내장지방 레벨이 9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할 때의 목적은 저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당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저의 그때의 목표는 물론 체지방 감량도 있지만 일단 살을 빼야만 이제 당 수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나의 당 수치를 빼는 게 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과 식이 조절도 우리가 프로틴과 바디키와 여러 가지 먹으면서 하지만 운동도 중요하고 매일매일의 이제 물 먹는 습관도 중요하고 습관 길들이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매일매일 했어요. 정말 8주 동안은 제가 줌으로 월수금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안 하는 화목토일은 제 나름대로 이제 내장 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운동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도 가족들이 증명할 만큼 정말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유지하는 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 라고 다들 그렇게 건강 반, 약간 질투 반 그렇게 다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1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이게 5월달까지는 제가 그 아메이 매장에서 직접 이게 인바디 체크를 해서 나온 거고 마지막 7월 26일에 한 거는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 아파트 지하에 있는 인바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했는데 약간 좀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사실은 가서 그거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못 갔는데 이걸 딱 보고 계속 유지가 드라마틱하게 어쩌면 드라마틱하게 더 빠졌더라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잘 빠지고 있고 더 이상 찌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잘 유지하면서 하다가 요즘에는 정말 아침만 바디키 식사를 하고 점심 저녁은 약속도 있고 하니까 밥 먹고 그런 걸 해요. 그런데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살이 안 쪄서 제가 사실은 이거 시작할 때는 77을 입었어요. 제가 저 영상을 찾아보시면 77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엊그저께도 이제 옷가게 가서 이렇게 바지를 입어보는데 55를 입었는데 근데 이거 55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왜 언니? 그랬더니
아니 너무 커. 그랬더니 언니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만 빼요. 그렇게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그만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빼지 않고 그냥 점심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고 아침만 바디키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살이 빠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약간 얄밉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정말로 제가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너무 많이 빼면 얼굴이 탄력이 없어져.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좀 없어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제가 나를 너무 부러워하는구나 그렇게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가서 쟀더니 약간 체지방이 늘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또다시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막 빼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라서 정말 다행이다.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을 빼고 잘 유지를 하는가를 보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체지방을 어떻게 감량하고 아니면 근육량을 어떻게 늘려야 할지 딱 목표를 설정하시고 습관을 길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몇 주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 하면 몇 주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본인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을 빼거나 그렇기를 원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운동을 못해. 배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로 내가 건강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습관 형성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게 공부를 정말 다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 습관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고 하는 아이들을 막 나무랄 때 너무 많잖아요. 물론 저희도 똑같더라고요. 이 습관 형성에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정말로 내가 간절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금방 효과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이게 14일 이후부터 우리가 습관 형성이 조금씩 길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4일 사이에 저희가 몇백 그램이라도 빠졌어? 그럼 빠졌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빠질 거라는 생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제 만들었어요. 14일 정도 우리가 습관을 정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습관 형성 기간이 18일에서 25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디키 프로그램을 14일간 해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빠졌다면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성공 확률이 5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게 떨어졌어, 이게 좀 탄력이 떨어졌어, 뭘 올려, 뭘 해, 다들 고민 많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보면 근육량이 너무 없어. 근데 뭘 해볼까? 아니요. 프로틴 바디키 식사 매일매일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해보세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디키, 식사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노후의 건강을 미리 담보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현이 뭐하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